네, 안녕하세요. 보고식의 잡토크. 오늘은 요즘 이제 많은 구직자분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 해외 취업 전문가분을 모시고, 해외 취업, 외국계 기업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준영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 기업 5년 차 됐고요. 지금 글로벌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라이즈 스마트라는 전직 서비스 기업의 한국 대표 트랜지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기업은 제가 상대를 안 하고 주로 외국계 기업 그리고 해외 취업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홍콩 등 해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잡서치부터 링크드인 활용 전략, 네트워킹, 그다음 레즈메, 그다음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기업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수요가 좀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예. 취업이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계에도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은 제가 소위 한 10배 정도 어렵다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준비하는 거는 좀 한계가 많고 자기를 셀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내가 셀링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뭐 국내 취업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눈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예. 지금 글로벌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가 있는데 그걸 다 인디안들, 차이니드들 어떤 해외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한국인들이 좀 더 저는 글로벌 커리어를 쌓았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돕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해라, 이제 구직 시장을 공략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우리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 뭐 해외 연수나 어학 연수나 해외 유학 경험이 없이 순수 국내파 영어 실력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영어 실력 향상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함이고요. 저는 14년에서 15년 정도 영어를 매일 거의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작문을 한다는 건가요? 리딩이 될 수도 있고 스피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영어를 매일같이 접하는 게 한국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게 정말 일단 중요하고요. 매일 꾸준하게.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수능 영어는 7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생물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랑은 전혀 이제 인연이 없었는데 대학 7등급이면 되게 낮은 거죠? 그럼요. 거의 최하였고요. 저는 최하였. 스피킹을 1도 못했었어요. 그래요? 네. 야, 근데 지금 혹시 뭐 토익 점수 공개할 수 있나요? 예, 토익은 뭐 900대 넘었고요. 그거는 이제 한 9년 전에 본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오픽은 만점을 받았고 당시에.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그게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잘 공략하셔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외국 그 교수님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캠퍼스 공강 때 무조건 교수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교수님들하고 프리토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제 해외파 친구들 있죠. 해외파 친구들한테 PX에서 냉동 만두를 사주면서 냉동 음식을 사주면서 프리토킹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가능한 한 무료로 영어 공부를 늘상 해왔고 저는 학원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오로지 그냥 순수하게 공부자 공부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고요. 한 절반 정도는 가능하시면 미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적극적 교류, 특히 이제 뭐 캠퍼스 학교 내에서의 뭐 외국인 교수님과의 교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랭귀지 익스체인지나 뭐 이런 이제 그 스터디 모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여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모임을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영어 모임을 운영을 해버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완전하게 배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아예 영어 발표 모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실력이 부족한 분들을 처음에는 모집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했고 나중에는 제가 실력이 올라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연습하니까 상당히 어떤 언어 구사력이나 센스들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영어 스터디 모임을 직접 운영을 하셨는 거네요. 한 8년 정도 8년. 운영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상당히 취업을 잘 하셨다. 나름대로 이제 취업 노하우가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대표님만의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기본적으로 본인을 잘 셀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레주메가 다 똑같고요. 대부분 이거 전공했고 이 학교 나왔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주도적인 사람이다. I'm a proactive person. 주도적인 사람이다 라는 어떤 컨셉으로서 주로 제 자기소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포인트, 그게 내가 공감하는 포인트라면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고 그 진정성이 결국에 나를 셀링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 상장 기업에 해외 영업을 도전을 했어요. 왜냐면 글로벌 커리어를 저는 쌓고 싶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제가 최종 면접에서 한 명은 2년차 경력직이었고요. 2년차 해외 영업 경력이 있었고 저는 인턴도 한 번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이널에서 한 분은 2개 국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당연히 면접에서는 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영어도 가장 못하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를 살렸냐면 내가 해외 영업을 만약에 진짜로 시작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니까 외국 그 생명과학 회사였으니까 외국의 연구자들한테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소개하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영상으로 당시 한 9년 전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면접에 임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할 때 그 면접 그 미리 준비했던 유튜브 영상을 띄워주니까 어떤 애가 나와서 영어로 그 자기네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서 저걸 시킬 건데 어떤 애가 와서 이미 그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했고 저는 그래도 한 최종 한 50명 중에서 한 명으로 최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무기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을 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독특한 방법을 시도하신 거네요. 그렇죠. 좀 창의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을 본인이 직접 그 영상 속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면접장에서 공개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유튜브가 유명하지 않았던 한 9년 전 일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띄운 영상을 이제 보여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뭔가 그 본인의 어떤 셀링 포인트를 잘 찾아서 그것을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서 어필하는 것도 이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첫 직장에서 주로 이제 해외 영업을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그 업무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본 아시아를 제가 이어받았어요. 아시아라는 것은 보통 그때는 황무지였고요. 유전자 분석 쪽으로는.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 기본적인 시장 개척, 그리고 기존 고객 관리였고요. 주로 연구기관, 대학교들, 탑 대학들, 탑 연구기관,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들에 제가 주로 고객들을 담당했는데, 첫 1년 동안 출장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를 썼냐면, 인도 고객한테 인비테이션 레터를 달라고 해요.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제가 팀장님이 반 속여서 인도 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을 개척하는데 출장 없이 이메일로 전화로 개척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도 출장을 정례화를 제가 우리 회사에서 시켰었고요. 첫 회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전체적인 이제 아시아 중동권의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고 전체 관리 매출은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업무 스타일을 가지셨네요. 예, 아무래도 처음부터 진짜 없던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경우 완전히 없던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전과점, 무역의 전과점을 알다 보니까 이제 무역회사를 창업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이제 배웠던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해외 영업 이제 하시면서. 정말 해외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처음에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파도 아니고 교환학생 그 흔한 뭐 워킹 홀리데이도 안 갔었고 유일하게 갔던 게 이제 베트남 해외봉사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던 거고요. 제가 배웠던 게 있더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의 어떤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저를 알리고 먼저 저를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공감을 얻고 대화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그럼 너가 파는 게 뭐냐? 나는 이런 걸 팔고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래서 매출을 회사의 매출을 도와주고 제 개인의 성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외 영업을 이제 담당하셨는데 해외 영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많은 이제 구직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외 영업 업무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좀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영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의 본인의 성향이 더 중요한데 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존 어카운트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주어지면 어차피 서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해외 영업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것 전혀 없는 걸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내가 만들 줄 아는 사람 없던 일도 만들고 없던 일도 저지르고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정말 내가 그거를 진심으로 그 시장을 뚫어보겠다라는 그 어떤 도전 정신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언어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언어보다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먼저 꼽고 싶고 그 다음에 성향적으로는 주도적인 사람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대표님 국내에 바이오 상장 기업에 재직하시다가 또 외국계 바이오 기업으로 제가 이직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직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이직을 하진 않았고요. 무역회사를 잠깐 몇 년 정도 창업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T에서 혁신기업 50대 혁신기업으로 뽑힌 스위스의 한 바이오 솔루션 기업에서 한국 지사장을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영국에서 왔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서치펌의 그 담당자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좀 받고 총 6차 면접 화상 면접을 봐서 6개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사장을 뽑아야 되고 한국에 정말 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 중간에 레퍼런스 체크를 해서 저를 아는 분하고도 한 30분 이상 저에 관한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사장이 됐고 그래서 스위스 회사의 유러피안들 한 350명 정도 됐는데 아시아는 한 4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고 제가 성과급을 제외하고는 한 1억 정도 오퍼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뭐 대단하신 것 같은데 6차까지 면접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피말리죠. 정말 국내 기업에서는 6차까지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9월 정도? 정말 그 과정 자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그렇죠? 재미있는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원페이지 PPT 파일, 그러니까 PPT로 원페이지로 한국 시장 전략에 대해서 30분 안에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저녁 먹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놓쳤으면 탈락했을 것인데 다행히 그걸 봐서 제가 PPT 기존에 영어 모임도 했었기 때문에 PPT는 자신 있었고 빠르게 이제 한국 지도를 다운받고 병원 개수를 적고 그 다음에 나름의 전략 포인트를 3가지 정도 잡아서 제안을 해서 패스했습니다. 30분 내에 이걸 작성해서 보내라고요? 이야 자 여러분 뭐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말 섬세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요.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다 이렇게 어쨌든 근무를 해보셨는데 그 문화적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구직자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계는 job description, 직무 설명서를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일의 어떤 그 depth, 깊이만 내가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다니면은 기본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채울 수 있다. 반면 한국계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많지만 다양한 역할을 주기 때문에 또 일이 없다라면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꼬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그렇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팀하고 일할 수 있고 글로벌 팀 본사,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맥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영어도 당연히 컨퍼런스 콜 때문에 자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터널 트랜스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존 코리아 있다가 아마존 시애틀로 가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 아디다스 한국 지사에 있다가 본사인 독일로 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트랜스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라서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계 대기업에서 채용돼서 이제 헤드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의 조직 문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탑다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해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실무자를 만나보시는 게 좋고, 어떤 분은 그 빌딩에 가서 그 빌딩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봐라, 이런 분도, 이런 조언도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굉장히 이제 실제로 국내 기업과 해외 외국계 기업을 다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 아까 이제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일단 영어가 중요하냐 직무가 중요하냐면 직무가 훨씬 중요해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으세요. 근데 직무를 경험하려니까 인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인턴 기회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한 그런 현상이고, 그러면 내가 직무 경험을 어떻게 인턴이나 어떤 대활동 없이 하느냐. 가능하면 내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의원님도 내가 진짜 세일즈를 한번 해봐라, 가판대를 해봐라 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인으로서도 어떤 복지기관이 컨택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이나 어떤 거라도 어떤 그 조직의 성장에 기여를 하는 경험을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이직이나 단순히 인턴이나 어떤 대활동이 줄 수 없는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반드시 먹힙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뭔가 스스로가 기획해서 한번 실행해보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